화물연대 파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로 파업은 일주일째입니다. 두 번째 협상장이 만들어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화물연대도 더 강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태는 더 길어지고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교섭장 문이 열렸습니다. 교섭이 시작된 지 40분 만입니다. 고원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나오자 화물연대 측에서 고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까? 구 정책관이 서로 입장이 확고하다고 하자 또 반발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그냥 차관마저도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의 대화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운송 복귀 없이는 어떠한 조건의 제시도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더 넓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요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산업을 특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파업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물류가 멈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말부터는 기름이 있는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사당동 사거리의 한 주유소. 어제 오전부터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긴급 수송을 받아 비어있던 휘발유 탱크를 그나마 3분의 1 정도 채웠습니다. 오늘 12,000리터 갖고 있어요. 하루치. 또 내일은 어떻게 수송하세요? 이제 그때는 또 가야죠. 파업으로 기름을 나르는 탱크로리 차량이 오지 않으면서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26곳으로 어제보다 5곳 늘었습니다. 서울 13곳을 비롯해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가는 차량이 많은 데다 전국 평균보다 탱크로리 기사의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이틀치뿐이라 근본적인 해법은 못 됩니다. 생업을 위해 기름을 자주 넣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품절된 주유소가 있으면 다른 주유소 찾기가 매우 곤란하죠. 생계가 달린 문제라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정부는 전국의 주유소가 평균 일주일치 정도의 재고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에선 기름을 넣으려면 몇 군데 주유소를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자동차 운반차나 곡물 운반차 등으로 확대하는지 여부가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해당 화물은 이미 소득이 높아서 안전운임제가 필요 없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윤영탁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완성차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 노동자와 곡물 운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경제단체 쪽과 그리고 화물연대가 내놓는 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16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저희가 취재해받은 고용부의 집계 자료도 다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단체 쪽 자료에는 화물차 기사 중 상위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또 수입에서 차량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 등도 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기초로 삼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많이 버는 상위 10%를 빼고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차는 450만 원, 고물 운송 차량은 483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차량 감가상각 비용 등은 빠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텐데요. 그걸 감안해도 고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라 월 평균 운행 일수는 22.7일, 또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경제단체 쪽과 화물연대는 각각
19,000원과 13,000원, 또 고용노동부 자료는 16,000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주장처럼 최저 시급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노동자 평균 시급보다는 낮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 운행 비용을 살펴보니까요. 2019년 톤당 9,500원에서 2년 만에 12%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자료를 보니까 같은 구간 운임이 9,000원입니다. 14년 동안 인상액이 500원에 불과한 겁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